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며느리가 권유한 무료 상속 상담이 사실은 재산을 빼앗기 위한 후견인 사기였고 71살 할머니가 법적으로 반격해 모든 것을 되찾은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자예요. 올해 71살이에요. 서울 강북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당뇨 합병증이었죠. 10년 동안 당뇨를 앓았어요. 약을 먹고 관리했지만요. 작년 겨울에 갑자기 악화됐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2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빨랐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평생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2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떡볶이, 김밥, 순대, 튀김. 전부 직접 만들었어요.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밤 9시까지 장사했어요. 11시간 동안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에만 하루 쉬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여기 진짜 맛있어요. 하면 뿌듯했어요. 단골 손님도 많았어요. 10년 넘게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돈도 모았어요. 한 푼 한 푼 아껴서요.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옷도 세일할 때만 샀어요. 여행도 거의 안 갔어요. 1년에 한 번 근처 온천 가는 게 전부였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모았어요. 예금이 1억이에요. 정확히는 1억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가게 자리가 있어요. 3천만 원에 샀던 건데 지금은 7천만 원 정도 된대요.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집도 있어요. 강북구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예요. 20년 전에 5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2억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전부 합치면 3억 7천만 원 정도예요. 큰 돈이죠. 평생 모은 돈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가게를 정리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힘들었거든요. 가게를 팔아서 7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을 예금에 넣었어요. 지금은 연금으로 살아요. 한 달에 90만 원 나와요. 충분해요. 혼자 사니까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강민혁이에요. 45살이죠. 회사원이에요. 중소기업에 다녀요. 대리예요. 착한 아이예요. 정말 효자예요. 어릴 때부터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좀 약해요.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결정을 잘 못 내려요. 누가 강하게 나오면 따라가는 편이에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15년 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한유정이에요. 43살이죠.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좋았어요. 예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 보였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환하게 웃더라고요. 대학도 좋은데 나왔어요. 명문대예요. 지금은 일 안 하고 전업주부예요. 결혼하고 2년째 일을 그만뒀어요. 애들 키우려면 엄마가 집에 있어야 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손자가 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큰애는 학원을 많이 다녀요.
영어, 수학, 과학, 논술. 작은 애도 학원 3개 다녀요. 요즘 애들 학원 안 보내면 뒤처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세상이 그런가 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았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남편 생각이 나서요. 밥도 잘 안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잠도 잘 안 왔어요. 밤에 자꾸 깼어요. 아들이 자주 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 오세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편해. 그래도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가끔 왔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다. 하지만 며느리는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집안을 둘러보는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지내요. 복지관에도 다녀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운동도 해요. 아침마다 공원을 걸어요.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3개월 전에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며느리가 가져온 무료 상속 상담. 3개월 전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왔어요. 손에 고급스러운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정아. 왔니? 네. 거실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종이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뭔데?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무료 상속세무 상담 해주는 데가 있어요. 상속 상담? 네. 재산 많으신 분들은 상속세 때문에 고민이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3억 7천 정도면 상속세가 꽤 나올 수 있어요. 그래? 네. 세금 폭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하네. 그래서 이런 무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팸플릿을 보여줬어요. 시니어 재산관리센터. 무료 상속세무 상담. 재산 분쟁 예방. 노후 자금 관리. 전부 그럴듯했어요. 이게 진짜 무료야? 네, 완전 무료예요. 정부 지원 받는 곳이래요. 그렇구나. 어머니 한번 받아보세요.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글쎄, 제가 예약해 드릴까요? 그래야 하나. 네, 바로 할게요. 며느리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요. 여보세요? 네, 저 한유정인데요.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너무 익숙하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요. 네, 대표님. 저희 어머니 상담 예약하려고요. 주소는 강북구동 아파트호예요. 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오신대요. 여기로? 네. 집으로 오셔서 상담해 주신대요. 그렇구나. 편하시죠? 응.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며느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예약하는 게요.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냥 친절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갔어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상속 상담. 필요한가?
세금이 많이 나올까? 그래도 무료니까 받아보자. 다음 주 화요일이 왔어요. 오후 2시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정은자 어르신 댁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 시니어 재산관리센터에서 왔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2사람이 들어왔어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김태준 대표고요. 저는 이승호 팀장입니다. 네, 앉으세요. 거실에 앉았어요. 태준 씨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어르신 오늘 무료 상담 받으시러 오셨죠? 네, 좋습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어르신 현재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으시죠? 집 하나요? 이 아파트요. 시세가 어떻게 되시죠? 2억 5천만 원 정도요. 그렇군요. 노트북에 기록했어요. 다른 부동산은 없으시고요. 네. 예금은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으세요? 1억 8천만 원 정도요. 어느 은행이세요? 은행이랑 은행이요. 2군데시군요. 또 기록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상속 상담인데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걸까요? 혹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보험은요? 있어요. 종신보험이요. 얼마나 되시죠? 5천만 원이요. 그렇군요. 계속 기록했어요. 그리고 승호 팀장이 물었어요.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불편함은 없으세요? 괜찮아요.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좋아요. 병원 잘 안 가요. 다행이네요. 혹시 치매나 이런 건 없으시죠? 네, 없어요. 기억력은 괜찮으시고요. 네. 걷거나 이동하는 데는 문제 없으시고요. 네, 괜찮아요. 돌봐줄 가족은 있으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자주 오시나요? 일주일에 1번 정도요. 전부 기록했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건 상속 상담이 아니라 제 전체 상황을 조사하는 것 같았어요. 재산이 얼마인지, 건강은 어떤지, 혼자 사는지,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마치 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이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약 3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천만 원이요? 네. 하지만 저희가 절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건 계약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어요. 계약이요? 네.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을 열었어요. 유정아? 내 상담 어떻게 되나 해서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2 남자를 봤어요. 아, 대표님. 오셨네요. 유정 씨 오셨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게요. 그리고 서로 아는 사이 같았어요. 어머니 상담 잘 받으셨어요? 응. 며느리가 태준 대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세요. 그래? 네. 제 친구도 여기서 상담받고 정말 좋았대요. 그렇구나. 태준 대표가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이거 동의서예요. 동의서요? 네. 상담만 하는 건데 필요하대요. 서류를 봤어요.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잘 안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상담 받았다는 확인서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사인하세요. 이것까지 해야 상담할 수 있어요. 그래? 네, 저도 했어요. 알았어. 펜을 들었어요. 서명했어요. 정은자.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이부 통장이 묘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서명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평소처럼 지냈어요. 복지관도 가고 친구들도 만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은행번 계좌 출금 120만 원 완료. 깜짝 놀랐어요. 120만 원? 저는 돈을 안 뽑았는데요. 다시 봤어요. 출금 120만 원. 분명했어요. 은행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제 계좌에서 120만 원이 나갔는데요. 고객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며느님이 대신 오셔서 인출하셨네요. 며느리요? 네. 가족 후견인 전자위임으로 처리됐어요. 뭐라고요? 가족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가능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 한 달 전에 서류가 접수됐어요. 서류? 네. 가족 후견인 등록 동의서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한 달 전. 서류. 그때 서명한 서류가 생각났어요. 동의서라던 그 서류요. 제가 서명한 게 후견인 동의서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제 돈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족 후견인은 일정 금액까지 인출 가능해요. 얼마까지요? 한 달에 500만 원까지요. 충격이었어요. 그걸 취소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은행에 오셔서 신청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내 돈을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유정아, 나야. 내 어머니. 내 통장에서 120만 원 뽑았지? 아, 네. 왜? 어머니 생활비 드리려고요. 내가 달라고 했어? 아니지만 혼자 계시니까. 내 돈인데 왜 마음대로 뽑아?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어머니 위해서 한 거예요. 위해서? 동의도 안 받고? 어머니가 서명하셨잖아요. 그게 후견인 동의서인 줄 알았어? 며느리가 말이 없었어요. 다시는 내 돈 건드리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후견인 등록 취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줬어요. 직원이 확인했어요. 어르신, 이거 취소하려면 법원 승인이 필요해요. 법원이요? 네. 후견인 등록은 법적 효력이 있어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호사 통해서 신청하셔야 해요. 막막했어요. 일단 계좌를 정지시킬 수는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좌를 정지시켰어요. 이제 며느리가 돈을 못 뽑을 거예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뭘 더 하려고 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그 상담. 전부 사기였구나. 며느리가 알고 있었어. 3부 숨겨진 진실 마이너스 서류 속 덧. 집에 와서 서랍을 뒤졌어요. 그날 받은 서류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시니어 재산관리센터 상담 동의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써 있었어요. 본인은 가족 후견인 등록에 동의합니다. 계좌 관리 및 자산 처분 일부를 위임합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건강 및 생활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부 있었어요. 제가 읽지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동의서라고 해서 단순한 줄 알았는데요. 이건 며느리에게 제 재산 관리 권한을 넘긴 거였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무료 상담은 핑계였어. 나한테 서명 받으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어요. 복지관 친구 박영희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영희야, 나야. 응, 은자야. 왜? 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뭔데? 모든 걸 얘기했어요. 무료 상담, 서류 서명, 며느리의 출금, 후견인 등록. 전부요. 영희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응. 은자야, 그거 사기야. 사기? 응. 요즘 그런 거 많대. 노인들한테 무료 상담해 준다고 하고는 서류에 서명 받아서 재산 뺏는 거. 정말? 응. 뉴스에도 나왔어. 은자야, 변호사 만나봐야 해. 변호사? 응.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무료 법률 상담 해주는 곳이야. 정말? 응. 같이 갈까? 고마워. 다음 날 영희 할머니와 함께 노년법률센터에 갔어요. 서초구에 있었어요. 변호사를 만났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서류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르신, 이건. 네? 이건 상속 상담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기성 후견인 위임 계약이에요. 사기요? 네. 이런 식으로 노인분들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에요. 그리고 이 서류.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럼 제 돈을 며느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안 돼. 하지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건 사기니까요. 취소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법원에 후견인 등록 무효 신청을 하고요. 네. 그리고 며느리분이랑 이 센터를 고소해야 해요. 고소요? 네. 사기죄로요. 하지만 며느리인데. 어르신,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해요.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부 결정적 순간 마이너스 아들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며느리를 고소해야 하나? 아들은 알고 있었을까? 이틀 후였어요.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혼자 왔어요. 엄마, 왔니? 네. 아들 얼굴이 어두웠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엄마, 사실 말할 게 있어요. 뭔데? 유정이가 엄마 통장 건드린 거 알고 있었어? 아니, 정확히는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유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재산이 너무 분산돼 있어서. 응? 도둑 맞을까봐 정리 좀 해두자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유정이가 알아서 하라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 웃음이 났어요. 도둑? 지금 도둑은 누구니? 엄마. 내 아내잖아. 미안해요. 서류를 꺼냈어요. 너 이거 봤어? 뭔데요? 후견인 동의서를 보여줬어요. 이거. 내가 알고 서명한 거야. 아들이 서류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후견인 동의서야. 유정이가 내 재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럴 리가. 은행 가서 확인해봐. 아들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네. 유정이가 그냥 세무 상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었어? 네. 저는.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유정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아들이 울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은 모르고 있었구나. 유정이한테 속은 거야. 미녀가. 네. 너 유정이한테 말해. 더 이상 내 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네. 그리고 이 서류. 취소할 거야. 엄마. 변호사도 만났어. 법적으로 무효시킬 거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이제 가봐. 아들이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엄마.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너는 내 가정이나 잘 돌봐. 네. 아들이 나갔어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아들은 약해. 유정이가 주도한 거야. 이제 내가 나서야 해. 오부 반경 마이너스 며느리가 모르게 법적 조치. 다음 날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저 정은자예요. 네, 어르신. 결정하셨어요? 네, 진행할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법원에 후견인 등록 무효 신청을 했어요. 어르신이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어요. 네. 그리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어요. 며느리를요? 네. 그리고 시니어 재산관리센터도요.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이게 맞아요. 알아요. 며느리분이 연락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이틀 후 은행에 갔어요. 변호사와 함께요. 계좌 접근권을 긴급 차단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제 가족이라도 접근 못해요. 다행이다. 그리고 어르신 재산 보호 명령도 신청했어요. 뭔가요? 누구도 어르신 재산을 마음대로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법원에서 승인하면 완전히 보호돼요. 고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법원에서 승인 나왔어요. 정말요? 네. 후견인 등록이 무효 처리됐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재산 보호 명령도 승인됐어요. 이제 안전한 거죠? 네. 누구도 어르신 재산을 못 건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네? 유언 대용 신탁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아, 자녀들이 마음대로 못하게요. 그럼 해야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신탁 계약을 했어요. 제 재산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관리해요. 돌아가신 후에는 아들한테 가지만요. 유정이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리고 아들도 함부로 못 써요. 은행에서 관리하니까요. 안심이 됐어요. 육부 며느리 재산이 막히자 본색 드러내다. 이틀 후였어요.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딩동딩 동딩동.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였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래? 은행에서 왜 갑자기 막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뭐가? 제 계좌 접근이 막혔어요. 그래야지. 어머니, 제가 어머니 돈 관리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래? 어머니가 동의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 서류 무효야. 뭐? 법원에서 무효 처리했어.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호사 통해서. 변호사요? 그래. 그리고 너 고소했어. 뭐라고요? 사기죄로. 며느리가 말을 못했어요.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봐. 뭔데요? 후견인 무효 확정서야. 며느리가 서류를 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재산보호 명령서야. 다시는 내 재산에 손대지 마. 어머니, 이게 무슨... 그리고 하나 더. 너 다니던 그 센터 대표도 고소했어. 김태준 대표요? 그래. 너랑 같이 공모한 거 다 알아.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저는 정말 어머니 위해서 내 돈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니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제가 관리해 드리려고.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그럼 왜 내 동의도 안 받고 후견인 등록을 해? 그리고 왜 센터 대표랑 미리 아는 사이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무료 상담은 핑계고 나한테 서명 받아서 내 재산 관리하려고 한 거지? 어머니, 대답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래. 인정하네.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진짜 죄송해요. 나가. 어머니, 당장 나가. 며느리가 울면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 나가. 며느리가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혼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본색을 드러냈구나. 7부 경찰 조사와 진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은자 어르신이세요? 네. 고소하신 건 관련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갔어요. 변호사와 함께요. 조사실에 들어갔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어르신 한유정 씨랑 김태준 씨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일단 한유정 씨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자백했어요? 네. 김태준 씨와 공모해서 어르신을 속인 거 맞아요. 김태준 씨는 사실 재산관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럼? 사기 전과가 3번 있어요. 3번이요? 네. 노인 대상 사기로요.
한유정 씨는 김태준 씨를 작년에 만났대요. 작년에요? 네. 어르신 남편분이 돌아가신 직후요. 그때부터 계획한 거예요. 어르신 재산을 노리고요. 충격이었어요. 그럼 1년 동안 네, 준비했어요. 김태준 씨가 한유정 씨한테 방법을 알려줬어요. 무슨 방법을요? 무료 상담으로 접근해서 후견인 서류에 서명 받는 방법이요. 그리고 어르신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요. 나중에는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대요. 요양원에요? 네. 그러면 재산을 완전히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말문이 막혔어요. 요양원까지. 나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거야. 어르신 다행히 빨리 막으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한유정 씨랑 김태준 씨 둘 다 기소할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사기, 후견인 위조, 재산 편취 시도. 여러 제목이에요. 처벌은요? 징역 최소 3년은 받을 거예요.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힘드셨죠? 좀. 이제 끝났어요. 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한참을요. 며느리가 나를 1년 동안 계획했다니. 요양원까지. 팔부 아들과의 화해. 며칠 후 아들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엄마, 왔니? 네.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아? 유정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저도 경찰서 갔어요. 그래? 네. 조사 받았어요. 너는 혐의 없지? 네. 저는 몰랐으니까. 다행이다. 아들이 울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유정이 말만 믿고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미녀가. 네, 너 잘못 아니야. 하지만 유정이가 너까지 속인 거야. 엄마,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아들이 더 울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정말 엄마를 지킬게요. 알았어. 엄마 인생은 엄마가 지키게 할게요. 고맙다. 그리고 유정이랑 응? 이혼하려고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내 결정이니까. 애들은 제가 키울게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래. 엄마 정말 죄송하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을 안았어요. 오랜만이었어요. 구부 재판과 새로운 시작.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갔어요. 아들과 변호사가 같이 갔어요. 며느리와 김태준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한유정과 김태준은 공모해서 피해자 정은자 씨를 속였습니다. 무료 상담을 빙자해 후견인 서류에 서명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계좌에서 무단으로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재산 편취 시도, 후견인 위조입니다. 피고인 한유정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김태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며느리 변호사였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시어머니를 위한다면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한유정 할 말 있습니까?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컸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광. 피고인 한유정을 사기 재산 편취 시도 후견인 위조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합니다. 광. 피고인 김태준을 사기 재산 편취 시도 후견인 위조 사기 전과로 징역 4년에 처합니다. 광. 끝났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끝났어요. 응. 이제 평화롭게 사세요. 그래. 제가 자주 올게요. 고맙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화로웠어요. 10부 1년 후 마이너스 강연과 새로운 삶. 재판 후 1년이 지났어요.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강연도 시작했어요. 무료 상담 사기 예방에 관한 거예요. 많은 노인분들이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자입니다. 오늘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걸 얘기했어요. 며느리의 접근, 무료 상담, 후견인 서류, 법적 대응. 전부요. 사람들이 놀라서 들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인사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서류 잘 읽어야겠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뿌듯했어요. 복지관에서 캠페인도 시작했어요. 노인 대상 사기 예방 운동이에요. 저도 참여하고 있어요. 팸플릿을 나눠주고요. 무료 상담 조심하세요. 서류 꼭 읽어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고마워해요. 아들은 일주일에 2번 와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있어. 애들은요? 잘 크고 있어요. 다행이다. 손자들도 가끔 와요. 할머니. 그래 왔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행복해요. 며느리는 교도소에 있어요. 아직 1년 반 남았대요. 편지가 한 번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읽고 버렸어요. 용서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생각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이겨냈어.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 웃음이 났어요. 감사했어요. 지금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며느리가 권유한 무료 상속 상담이 사실은 재산을 빼앗기 위한 후견인 사기였고 71살 할머니가 법적으로 반격해 모든 것을 되찾은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킵니다.